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충전 관련입니다. 향후 3분 이내 충전 속도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관련 기술을 계속 다룰 건데요. 현재 여기에 핵심 기술은 실리콘 음극재로 보입니다. 자, 같이 보시죠. 이전에 소개해드린 30초 피트스탑 충전으로 출력이 추가되죠. 여기 충전 속도가 480kWh인데 더 높일 수 있다고 했죠. 현재 상용화된 최고 충전기는 350kW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전동차에서는 메가와트급의 충전기도 적용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배터리와 전기차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배터리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충전 기술은 어느 정도 성숙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추가의 속도를 높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다른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특히 배터리 가격이 현재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안정이 되면 이제 다른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아이오닉 5 사례로 보면 2021년에 고속 충전 기술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습니다. 10%에서 80%까지 18분 정도가 걸리는데 20%에서 80%는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으로 봐도 상당히 빠른 수준이죠. 이것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데요. 다만 고속 충전기를 이용해야 가능한 거죠. 배터리 셀에서는 이 정도 속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800V 기술도 적용되어 있는 거죠. 짧게 5분 이내로 보면 4.5분 충전으로 100km 주행이 가능한 충전 속도입니다. 여기 10%에서 80%까지 18분의 프로파일을 보면 서서히 증가해서 30%에서 200kW를 50%까지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도 100kW 밑으로 떨어지진 않죠. 사실 배터리 충전에서 10% 미만 구간과 80% 이상 구간은 고속 충전에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전기차가 10% 미만으로 갔을 때 운행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리고 80% 이상에서는 저속 충전기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휘발유 주유도 마찬가지죠. 만땅을 채울 때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유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체 일반적인 10%에서 80% 구간에서 18분보다 5분 이내로 더 빠른 고속 충전이 가능해진다면 그때부터는 주유 시간과 크게 차이점이 없어질 겁니다. 일반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를 꼽는 시간에서 결제까지 보면 휘발유 주유보다 더 빨리 충전이 가능한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이 충전 속도를 3분 이내로까지 낮추게 된다면 그러면 주유보다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기술은 어느 정도 현재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이 현재 고민인 거죠. 대용량 배터리 경우에 충전기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충전 속도는 느려지게 되죠. 최근 보면 미국 같은 경우 포드, 리비안, GM 경우에 배터리 용량이 200kWh까지 증가가 되었고 최고 충전 속도 350kW 고속 충전을 한다 하더라도 40분 이상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형의 배터리 팩을 가진 전기차들은 향후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의 속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요. 충전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된다는 거죠. 현재 충전기는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가 늘어난다면 고속 충전기도 급속도로 차별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러면 배터리가 준비가 되고 그 다음 전기차도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배터리 온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받쳐준다고 하면 아이오닉 5의 18분에서 충전기가 500kW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 속도를 일정하게 80%까지 유지시켜 준다면 밑에 전력 파워 대비 위에 3배 정도의 전력이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5분 이내로 80%까지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의 목표는 실리콘 음극재를 100%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흑연 대시 실리콘 음극재를 100% 사용하게 되면 여기 암프리스 같은 경우에 0에서 80%까지 6분대까지 가능하다. 실험적인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10분 이내 한국의 대주전자 재료도 음극재를 실리콘으로 100% 사용하는
4세대 음극재를 개발하고 있고, 이 음극재를 사용한다고 하면 5분 이내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현재 실리콘 음극재를 상용화했거나 아니면 상용화가 임박한 기업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완전히 황당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처음에 언급한 3분 이내 충전 이런 것까지는 언급하진 않죠. 현재 수준에서는 5분 이내 이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랩 수준에서 연구소 실험실 수준에서는 어떤 언급까지 있냐면 일반적으로 5분 이내가 목표고요. 5분 이내 되면 12C 정도 되죠. 충전 12배 속도. 자,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사용량이 30% 이상이 되는 시점이 오면 20C가 가능하고, 이 정도 속도면 3분 이내 충전이 가능하다는 연구소들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목표들이 5분에서 3분까지 현재 내려간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어떻든 충전이라는 것은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까지 들어가는 시간을, 스피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배터리 내에서는 많은 리튬 이온이 있고, 이 리튬 이온들의 80%가 양극에서 음극까지 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일단 실리콘을 사용하게 되면 전극의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두꺼운 흑연 전극에 비해 리튬 이온의 이동에 대해서 훨씬 용이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이 구조만으로만 흑연 대비 2배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의 구조도 바뀌어야 되는데요. 여기 A는 그냥 퓨어 실리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나노 사이즈로 바꾸는 거, 세 번째 단계가 포로스 구조, 그냥 스펀지 같은 구조를 말합니다. 이 세 개가 적절하게 융합된다고 하면 마지막에 스펀지 구조에서 빨리 들어오는 리튬 이온을 손쉽게 흡수하는, 쉽게 얘기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그런 수준으로 설계가 가능하다면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은 여기 단계에서도 보면 볼 밀링을 해야 되고 에칭 과정을 거치는 등 포로스 구조로 만들면 실리콘 음극재의 가격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 충전 기능을 가진 전기차는 약간 고가의 자동차에 이제 적용될 건데요. 이 나노 사이즈 만드는 것도 비용이 꽤 나옵니다. 하지만 이 세 단계를 적절하게 융합하고 흑연도 일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전해액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실리콘 음극재에 최적화된 전해액과 전해액 첨가제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리튬은 전해액을 통과해서 음극의 계면을 통과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 이후에 흑연 내에서, 실리콘 내에서 이동하는 속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리콘 음극재만 보는 건데요. 어떻든 실리콘이 더 많은 리튬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리튬 이온을 쫙 빨아들일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좀 더 기술적인 개선이 된다면, 앞부분에 언급한 대부분의 실리콘 소재 개발 업체들은 이런 방향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상용화가 임박한 것들이 한 5분 정도 수준, 거기에서 이 실리콘 음극재 함량을 더 높인다고 하면 향후에는 3분 이내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수치 하나는 15%입니다. 현재 실리콘 비중이 15% 미만인 경우 저함량, 15% 이상인 경우를 고함량으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15%의 이제 의미를 두는 거죠. 최근 한국의 배터리 3사의 실리콘 침투 함량이 10%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15%를 넘을 것으로 봅니다. 이 속도가 이제 점점 빨라질 걸로 보이는데요. 그 다음 15%에서 30%까지 가는 시간은 지금까지 15%까지 올라오는 시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침투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리콘 비중 15% 이상 배터리가 꽤 나온다고 하면 이때부터 충전 속도도 대단히 빨라질 것으로 보고, 일부 차량의 경우 충전 속도 3분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